Q&A를 그래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이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이 5분, 서전이 2분 계시니까 한 번씩 코멘트 그다음에 질문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원영 교수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제 심평원 데이터에 의하면 매년 국내에 PCI 케이스가 6만 5천 건 정도 매년 합니다. 그다음에 KBG가 한 3,9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한 96개는 PCI 하고 그다음에 한 5명 정도, 95명은 PCI 하고 5명 내지 6명 정도를 KBG를 보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이 가이드라인 혹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꼭 이런 환자는 내가 PCI 안 하고 KBG를 보낸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거기 좀 애들 해야 된다, 틀렸다, 이렇게 좀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뭐 자유롭게 질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성모병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PCI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권호선 선생님.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 KBG를 보내십니까? 그리고 한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보내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성적에 뭐 더 애드는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영환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은평성모병원이 그래도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프리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스탠트업을 하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그다음에 어려운 컴플렉스 리전 이런 데 있어서는 서전의 도움을 잘 받는 게 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브란스에 계시는 김병극 교수님은 어떤 경우에 KBG를 보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개 한 100명 PCI 하면 몇 명 정도 보내십니까? 한 20명, 30명 보내시나요? 네. 10명 이상은 보내는 것 같습니다. 10명, 10%. 평균의 2배 정도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PCI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PCI를 옵티미제이션 완전히 시킬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경우는 KBG를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옵티미제이션에 언제나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은 스텐트 사이즈일 것 같고요. 그런 스텐트 사이즈와 스텐트 익스펜전에 유리하지 않은 병변들은 전부 다 KBG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뭐 무조건 스텐트를 낄 수 있다고 해서 PCI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I 옵티미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 남부에서 가장 또 PCI를 많이 하시는 성빈센트 병원의 문동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교수님.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교수님 아닌가요? 그러면 대개 한 100명 PCI 하면 몇 명 정도 KBG 보내시고 이런 환자는 KBG 보낸다 꼭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조금 이제 KBG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약간 그런 편이어서 한 100명이면 한 0.5명 정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0.5명이요? 네, 교수님. 그럼 99명을 PCI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PCI가 아니고 질문을 100명의 네프트 메인과 3베슬이 있을 때 몇 명을 네. 보내냐 이제 그걸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한 30-40%는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신텍스 2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피지올로지랑 이미지 가이디드 PCI를 하고 좋은 DES를 쓰고 포텐트 그런 안티플레이트를 썼을 때 사실 PCI 코어트군이랑 예전에 신텍스 1의 KBG 코어트군이랑 성적 차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멀티베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PCI가 점점 발달하고 아까 김병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미징 가이디드나 이런 스탠 옵티미제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PCI가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꼭 돼야 되는데 만약 PCI를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할 수 없는 환자나 그러니까 칼슘이 아주 심해서 충분한 그런 MSA를 얻지 못할 환자들은 KBG를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 서전 선생님도 얘기만 들어보고 끝내셔야 그럴까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네.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전 선생님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반박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환자는 좀 꼭 보내줘야 되겠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홍순창 교수님. 저는 여러
사실은 저희 기관도 제가 수술을 같이 시작하면서 좀 그 캐비지 컨설테이션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TO 잘 안 뚫으시고 몇 번 하시다가 사고 생기면 막 이머전시 해야 되니까 그게 환자를 위해서 더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약간 파라다임 시프팅이 됐는데 저희 여러 카디올로지스트한테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밸브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모더레이트 MR 수술 안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에이심토마틱 시비어 AS 수술할지 말지 요즘 이제 디베이팅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이드라인에 그거는 가이드라인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코로나리는 항상 저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뭐 3베셀의 뭐 스탠시 스코어가 올라가면 캐비지가 더 성적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꼭 그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서전은 내가 수술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모더레이터 MR 수술 안 하거든요. 모탈리티 0%라 그래도 그러니까 왜 근데 PCI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내가 옵티멀리제이션하게 잘할 수 있으면 레프트 메인도 스텐트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황병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황병 교수님은 뭐 그런 환자들 전부 다 캐비지 보내시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캐비지 하는 사람 저는 일단 칼리피케이션이 심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로트 하는 것보다 캐비지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특히 LAD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케이스 오기천 선생 케이스는 스tent 길게 2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어주면 좋은데 아까 윤 교수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거기다 뒤에다 이으면 앞에 있는 타이트한 스테노시스 때문에 뒤에는 플로우가 가는데 앞에가 CTO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서 아까 캐비지에 손을 들었지만 캐비지를 하되 디스탈 LAD와 다이고날 같이 이어준다면 캐비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LAD만 이으면 그 다이고날은 결국 이스케미아 생겨서 별로 결과가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홍수찬 선생님 의견에 되게 아까 오프 펌프라고 온펌프 얘기해 주셨는데 100명, 1년에 100명 이상 캐비지 하는 1인당 하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에 10개, 20개 하는 캐비지 하는 선생님한테 그런 걸 똑같이 보내드렸을 때 저 데이터에 나온 것만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보기 어려워서 솔직히 보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윤 교수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예. 저희 병원 캐비지 케이스가 1년에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될 겁니다. 윤지순 선생님이라고. 여보세요? 예, 진행하시면 돼. 잘 네네네. 들리는데. 윤 교수님, 네 이야기하시죠 뭐. 네. 똑같이 윤실에서 헷갈렸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병원 그 심평원 데이터로 우리가 리스크 분석해 보면 저희 현재 여태까지 뭐 개원해 가지고 한 7년 지났나? 근데 캐비지 아이솔레이트 캐비지는 모탈리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 그런 리스크가 적냐? 그렇지 않고 그 유로스컬 재봤더니 한 5.6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평균 나이도 거의 70대 이상, 80대에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75세쯤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전의 수술 성적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술 성적이 괜찮고 그러니까 믿고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그 병원마다 사정은 있긴 하겠으나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도 충분히 환자한테 충분히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수술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뭐 스킨을 많이 째고 그래서 뭐 다신 페리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도 높을 거가 모비디티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술 기법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코스트 케어 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2차 병원이 문제입니다. 흉부외과가 없고 오픈하트 서저리가 안 되는 데가 거의 한 200개 정도 되고요. 200군데. 그다음에 이제 3차 병원이 한 50개. 거기는 이제 오픈하트 서저리가 됩니다. 다학제로 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0 의료기관 캡방은 사실은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뭐 사실을 이렇게 다학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서전을 초대해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어디 다른 대학에 있는 그 내과 외과 이 PCI vs 캐비지 심포지엄 들어가 보면 내과 선생님들은 저런 뭐 멀티센터 그 RCT 트라이얼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그냥 해봤더니 야, 내 서저리 해도 내게 훨씬 좋아. 이런 게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모 병원에서 홍수창 교수도 같이 한번 참석했는데, 근데 여기 이 성모병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서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저리가 서포트가 안 되는 병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 지금 환자는 지금 죽어가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희 김병욱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저희 내과 PCI 팀 자체는 이게 그냥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 계십니다. 선생님 PCI 아시는 선생님께서 다 모이셔서 3vs3 나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뚫어도 신텍스가 낮기 때문에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뚫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서저리 보내죠. 이거를 이 자체 내과 PCI 팀 자체 내에서 디스커션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디올로지스트가 환자를 보는 게이트키퍼가 되시기 때문에 서저리 쪽에서 아까 윤치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좀 보내줘. 근데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또 한번 코멘트를 드렸지만은 실제로 10%, 5%의 아웃컴 자체가 환자 이 아웃컴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환자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서저리로 가고 더 안 돼서 아웃컴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들께서 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을 하셔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PCI를 하고 KBG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더 심텀 없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디스커션 할 수 있을지를 잘 하셔서 환자의 아웃컴을 위해서 외과 내과 잘 코어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교수님이 계시는 이제 네, 삼성서울병원 한주병원은 한주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 맞습니다. 혼자 계시는 흉부외과가 그렇죠. 없는 약 200군데 캣방이 사실 가장 네. 문제인데요. 저희 흉부외과 좀 아마 뽑아주세요. 제도적으로 뭐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 삼성서울병원 한주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홍 시간이 많이 선생님 차. 홍 선생님 아까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가이드라인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스텐트 삽입 개수가 1.4개입니다. 무슨 연구를 하든 레지스트리를 하건 다 1.4개거든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당연히 그렇죠. 아니요. 우리나라 평균이 우리나라 평균이? 스텐트가 1.4입니다. 한 사람당 1.4입니다. 시술이. 그래서 네네. 저희가 무슨 뭐 3개 이상 4개, 5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절대 스텐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쓰리베슬 디지즈가 보통 4분의 1 이하거든요. 저희 평균에서 보면은 레지스트리 데이터건 RCT건. 근데 그 4분의 1 중에서 정말 익스텐시브하게 있고 하이 신텍스 스코어가 나오는 환자들은 그 중에 또 대개 한 3분의 1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20에다가 또 3분의 1 하면 60%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저희 캐비지 많이 보냅니다. 저희 병원도 그렇고 아마 세브란스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결코 그렇게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바빠가지고 험한 거, 뭐 복잡한 거 뚫는 거 이제 못해서 다 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클로징은 우리 인터벤션 하시는 장기혁 교수님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또 어렵게 모신 우리 조원영 교수님 지금 심평원에 계시는데 정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자리였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좀 많이 관여해서 짰는데 제가 잘못 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케이스만 2개만 하고 풀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흉부외과 캐비지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고 그분들이랑 많은 소통이 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제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원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딱 느낀 점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새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정옥성 교수님한테 기분이 좀 나쁜데, 왜 나쁘냐면은 아까 여기 인터벤션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런 어떤 환자를 캐비지로 보내십니까 하는 그 말에서 이거 내과는 원청업체고 흉부외과는 하청업체 아닌가, 그래서
좀 서운했고, 두 번째 얘기는 옛날에 제가 알던 그 뭐 레프트 메인, 뭐 3베스 이런 앱솔루트 캐비지 인디케이션이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레프트 메인까지 다 그냥 웬만하면 다 스텐트로 하니까 일찍 흉부외과 정년퇴직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평원 데이터 제가 갖고 와서 사실은 정옥성 선생님한테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4,000명 대 6,500명입니다. 6만 5천이요. 한 16대 1로 PCI 대 캐비지가 16대 1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는 보통 5에서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계 추세에 따라갈 만큼 조금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셔서 여기 저 윤영남 교수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 카톨릭도 좀 잘 반영해서 좋은 결과들 맺어주시기를 캐비지 부탁드리고 여기 저 오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강의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